자, 반갑습니다. 알파프로 가족 여러분, 정태근 전문가입니다. 9월 22일 두 번째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방송 종목은 한미약품입니다. 방송 끝까지 시청을 부탁드리고요. 방송 보시고 난 이후에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화면 보시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때죠. 한미약품이 5조가량의 기술 수출 계약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정말 한때는 100만원 가는 거 아닌가? 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급등이 나오게 되면서 87만원까지 갔던 이력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후부터는 장기적으로 이렇게 쭉 이렇게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흐름이고, 최근에 와서는 이 장기적인 어떤 바닥이라 할 수 있는 23만원대까지도 이탈을 하려고 하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말 상황이 좀 좋지 않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요날을 좀 주목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이 종목을 한 이유는 또 어제 이 급락 때문에 하는 거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보세요. 어저께 15%까지 급락이 나왔습니다. 하한가 안 간 게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고, 오늘 뭐 0.4% 보합권, 이거는 뭐 그냥 기술적 반등이라 봐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어떤 연유로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인가 라는 점을 좀 보게 되면, 자, 포지오 티닙 안전성 우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게 FDA 내부에 있는 종양약물자문위원회 ODAC라는 곳에서, 그러니까 FDA 내부에 있는 겁니다. FDA 내부에 있는 종양약물자문위원회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서 관련 회의 자료를 공개를 했는데 이건 혹평이 아니라 악평이 나왔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만약 가속 승인이 이루어진다면 지금껏 승인된 폐암에 대한 표적 치료법 중 가장 효과가 낮은 치료법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효과 없다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그냥 효과가 없다라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판단한 이유가 종양 크기 감소 등 객관적인 반응을 확인할 수 있는 환자 비율, 그러니까 객관적 반응률 여기서 28%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종양이 만약에 있잖아요. 이렇게 있으면은 이게 점점 크기가 작아지게 되면서 사라져야 되는데,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게 100명 중에 28명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상대 제품이라 수 있는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에는 이 58%인데 58%였던 절반 수준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안타깝습니다. 지금 어쨌든 품목 허가까지 신청을 하게 되면 삼상이나 마찬가지라 봐야 되는데, 삼상 같은 경우는 아시죠? 삼상은 약효하고요. 그러니까 효과라 보시면 됩니다.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그걸 보는 겁니다. 일상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안정성, 그러니까 안정성하고 투약량을 테스트를 합니다. 투약량을. 그래서 건강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아주 작게, 보통, 조금 많이 이런 식으로 투약량을 조절을 해가지고 안전성에 대한 테스트를 합니다. 위험한지 안 위험한지에 대한 테스트를 해요. 그래서 지하철 가끔 타다 보면은 임상 일상 테스트 하실 분 이제 모집하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게 이거라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이상으로 넘어와서는 부작용을 테스트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일상 같은 경우는 2년 정도 전후가 걸려요. 2년 전후가 걸리고 성공률은 한 70%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상으로 넘어오게 되면은 부작용을 테스트를 합니다. 이 소수의 이제 완치가 될 가능성이 거의 낮은 사람들 대상으로 해서 부작용과 약효를 테스트를 합니다. 완치될 가능성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약효에 대한 부분은 크게 기대는 안 해요. 대신에 이 약이 투약이 됐을 때 안전한가에 대한 부분들, 부작용이 없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테스트를 하는데, 지금 이 포지오 티닙 같은 경우에는 이 안전성 측면에서도 부작용 우려가 크다고 봤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이상에서 테스트하는 이 부작용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도 조금 안 좋은 결과가 나왔다라는 거죠. 약효도 떨어지고 거기다 부작용 가능성이 높다. 이게 부작용은 2상, 효능은 3상에서 테스트를 하는데 2상, 3상에서 테스트가 되는 만한 부분들이 다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왔다라는 거죠. 그리고 3급, 4급의 부작용이 85% 나왔다라는 거. 이거는 생명과 직결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부작용.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코로나 백신을 신뢰하지 않는 게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안전성이 담보가 안 돼요. 뭐 백신 개발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안 걸린다 그거는 뭐 둘째 문제고, 안전성이
백신 모더나도 그렇고 화이자도 그렇고 백신을 개발하고 난 이후에 안전성에 대한 어떤 언급도 없고 보고서를 낸 적도 없고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거부했습니다. 거부했어요. 그거 어떻게 맞습니까? 차라리 효과가 없는 게 낫지. 이게 만약 부작용이 나거나 생명 위험하다면 그거는 솔직히 약을 해서 효용 가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효과가 없는 것보다는 부작용을 좀 더 심각하게 보는데 지금 여기 부작용 우려도 크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신약 효과도 그렇게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거의 뭐 안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9월 13일 날 로렌티스 FDA 허가 10년 만에 허가를 받게 되면서 정말 쾌거란 얘기가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8% 뜨고 난 다음에 하락을 해버렸거든요. 이런 현상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들이 9월 13일 날 보면은 9월 13일 기사입니다. 9월 13일 기사인데 9월 20일 날 FDA 자문회 개최라는 일정이 분명히 잡혀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11월 24일 날 허가 여부가 결정이 되고요. 그래서 자문회 개최를 열었고, 그러니까 만약에 외부 자문회다, 외부 자문이다 이러면 모르겠지만 FDA 내 자문위원회입니다. 뭐 외부 인사가 거기에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이렇게 부작용이라든지 효과가 없다는 악평을 받게 된다라면은 허가는 쉽지 않다라고 봐야 되겠죠. 뭐 그동안 보완을 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건 것 같아요. G778 변이 환자, 제가 볼 때는 여기에 대응을 제대로 못한 것 같아요. 효과가 없다라는 건 어떤 그 질병에 대해서 전혀 통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질병에 효과가 없다라는 건 치료 전이 기질이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건 것 같아요. 변이. 비소세포 폐암 변이 환자. 기존의 암세포가 또 변이가 됐다라는 거죠. 여기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못한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은 정말 될 가능성이 있을까? 라는 의문을 물음표를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방송을 보시는 한미약품 주식 갖고 계신 분들은 기분 나쁘시겠지만 우리가 냉정하게 보자고요. 냉정하게. 이성적으로 판단해야지 감성적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네가 뭔데 그런 얘기냐, 네가 전문가냐, 네가 의사냐, 뭐냐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정도 공부는 저희도 합니다. 의사만큼 하지 않겠지만은 저희도 오판을 하지 않기 위해서 공부를 많이 합니다. 나름. 의사만큼은 아니겠지만요.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세요. 전혀 얼토당토 없는 얘기는 아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요거는 뭐 포지오티닙이 품목허가가 난다라고 하더라도 주가 돌리기 쉽지 않을 거예요. 품목허가가 난 이후에 이게 출시가 되게 되면서 이게 매출로 반영이 돼야 아마 주가가 정신을 차리고 돌아올 겁니다. 뭐 그렇게만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장기 바닥이라는 장기 지지라인을 할 수 있는 23만원을 이탈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들은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본인들한테 맡기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